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백신, 특히 이제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 같은 백신을 mRNA 백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그 내용을 알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외로 이 이야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맨 처음에 이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mRNA를 발견을 했죠. 그거 초등학교 교과서 찾아보면 나오니까요. 그건 혹시나 잊어버리셨으면 찾아보시면 되고, 이 mRNA를 발견을 해서 이걸 백신으로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사람 몸에 주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mRNA가 워낙에 약해서 만들면 바로 부서지고 만들면 바로 부서지니까 아무리 만들어서 사람 몸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노 테크놀로지 아시죠? 초미세 입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초미세 입자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파란색의 mRNA가 그렇게 약하면 자기들이 실험할 때 쓰는 이 노란색 지방질 초미세 입자를 덮어 씌우면 그럼 파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만들어진 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이걸로 전 세계 정말 수백 수천만 명의 그런 목숨을 구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는 과학자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저는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파이저와 모더나가 이런 식으로 백신을 만든다는 걸 미리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백신이 만들어진 지 한 200년 정도 되니까 앞으로 그 과정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앞으로 이 백신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법률들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규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미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그 과정 중에서 뭐를 바꾸면은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게 백신은 임상 1상이 끝나면 임상 2상이 시작되고, 임상 2상이 끝나면 임상 3상이 시작되는 게 그 법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급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1상과 2상을 동시에 시작해도 좋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통 백신을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1년도 안 돼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렸죠. 자, 이게 그 백신 만드는 스토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게, 첫 번째, 다른 분야와 다른 분야의 과학 기술들을 서로 융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앞으로 번창할 것이고,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물리하는 사람하고 화학하는 사람하고
서로 용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관행도 틀리고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게 잘 만드는 게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앞으로 굉장히 번창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하나거든요. 원래 하나인데 우리 인류 선조들께서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를 다 연구하려니까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눴어요. 화학, 물리, 수학, 인문학 이렇게 나눠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연구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각각은 이제 발전을 했지만 이게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정말 인위적으로 나눈 다른 분야끼리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접점, 거기에서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융합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이 나라가 앞으로 번성할 것이다. 이제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과 저하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법률은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이 소 읽고 외양복 고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지금 딥페이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미 생긴 일 지금 떼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 한번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허술했던 그런 제도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항상 과거지향적인 일만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방의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선진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진국에 사는 일은 뭐냐? 대부분의 노력을 어디에 쏟느냐면 미래지향적인 법 연구에 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들을 미리 알고 만약에 이렇게 발전했을 때 그때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가 있는지 또는 이것을 속도를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지금 선진국에서 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법. 제가 2019년에 스탠포드 법대 로스쿨에 갔었죠. 거기 비지팅 스칼러를 하면서 거기 제가 했던 일이 Law,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더라고요. 미래지향적인 법 연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대 로스쿨에다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가 있냐니까 그 교수님이 그게 뭐냐고. 그래서 큰일 났다. 서울대 법대도 이걸 못하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 미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는 교수님들한테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규제 같은 것들도 미리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정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 담긴 교훈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융합 연구가 활발하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법 연구를 하는 그런 나라만이 앞으로는 번창할 것이고 이런 분야에 둔감한 나라들은 점점 하향 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전 세계 지금 현재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된 그런 외교 관계, 국방 관계 이런 분야인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근데 이건 역사 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강국이 있습니다. 초대 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흥 강국이 항상 부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흥 강국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되면 이 기존의 강국과 신흥 강국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승자가 다시 또 이제 초대 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신흥 강국이 부상을 하게 되죠. 계속 그 반복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근데 이제 최근의 일로 따지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보면 기존의 강국인 미국이 있고 신흥 강국인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대결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근데 그 대결하는 그것이 바로 그 전쟁 능력, 전투 능력 내지는 원자탄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전쟁에 관한 그런 전쟁 능력에 대한 패권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1990년 더 정확하게 보면 1989년까지 서로 양쪽에서 계속 대결을 했죠. 근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소련이 패망하고 소련이 이제 그 연방 국가에다가 다시 러시아를 포함해서 지금은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 연방국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도 분열이 되고 이렇게 다 나눠지면서 결국은 미국이 이제 독점 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이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다 이렇게 좀 더 복잡해진 나라를 다스리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한국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으로 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지원해 주니까 그 경제 상황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화까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제조업을 거기에다가 맡기면 미국도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거기도 저절로 민주화가 되겠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중국에다가 그냥 이 제조업들을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근데 중국은 생각이 달랐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점이 그걸 겁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를 한번 정복해봤던 패권 국가고 그 기억은 그냥 DNA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괴롭히지 않고 한반도 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누구 괴롭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발전하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민족이어서 우리나라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가 저는 가능했다고 보는데요. 중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정복해봤던 패권 국가인데 거기에다 준 게 사실 저는 전략적인 미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 계속 경제가 성장하면서 계속 도광양회라고 하죠. 칼을 뒤로 숨기고 계속 실력을 기르는 거죠. 언젠가는 한번 치려고.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8년이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 공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 그 전에 IMF 같으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공황이 오고 다른 나라들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상황이 나빠졌는데, 이번이 다른 점은, 2008년의 다른 점은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금융 공황이 오게 됐다는 점이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이 자신감을 얻었던 겁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게 200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된 게 2012년 시진핑이 1기 주석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기존의 강국인 미국과 신흥 강국인 중국이 다시 대결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전 소련과는 다릅니다. 소련은 이 무기 체제 가지고 싸웠습니다만, 이번에 싸움의 전쟁터는 첨단 과학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AI를 포함해서 퀀텀 컴퓨터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뭐 전기자동차, 2차 전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요. 아니, 저도 미국에서 학교 8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공지능에서 특허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만든 사람은 이름만 보면 일본 사람인데, 어쨌든 블록체인의 특허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주항공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중국은 미국도 실패했던 달 뒷면에 그 우주선을 착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지구상에 우주 정류장이 2개가 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20년 전에 미국이 20개국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때는 기술이 모자라서요,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1년 정도 있으면 폐기할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근데 바로 재작년에 중국이 천궁이라는 저 우주 정류장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만의 기술로요. 중국이 지금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지금 그런 싸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 자체가 워낙에 지금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융합 연구라든지 또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그 법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국 같으면 국제 규범을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가지고 또는 뭐 미사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 그거 사실은 처음에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가 사람 죽이는 인공지능 그쪽 연구에 그냥 몰입을 하게 돼가지고 참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디자인 베이비, 그러니까 이제는 저 보면은 그 염색체를 특정 부위를 잘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DNA를 거기다가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베이비, 똑똑하고 병에 안 걸리고 기존의 어떤 유전병 걸린 사람들 그냥 치료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제약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 중에 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동으로밖에 안 돼요. 이 사진은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하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역사에 남을 사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게 백악관에서 그 커맨드 센터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 중앙 그 뭐라고 합니까? 커맨드 센터가 한국말로 뭐지? 지휘소, 네, 지휘소인데 이 사진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사진 중에 가장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장군이 앉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옆에 저 조그만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현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하건대 만약에 중앙에 오바마가 앉아 있고 장군이 옆에 앉아 있었으면 이 작전 실패했을 겁니다. 성공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 죽인 거는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21세기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분야가 새로 생기고, 그리고 또 워낙 또 빠르게 현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장 전문가라는 겁니다. 20세기는 안 그랬습니다. 20세기까지는 여러 가지들 일이 아무리 있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받고 며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해도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가 굴러갔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미국이 이런 점에서는 참 빨라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보면은 최고 전문가가 모든 결정들을 하게 하고, 정부는, 대통령은 그 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큰 수레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20세기까지 리더십 하면 리더면 앞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앞에서 끌고 갔습니다. 수레를.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은 리더가 하는 일은 뭐냐? 앞에서 수레를 끌면 안 됩니다.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리더 하면 사실은 리더는 앞에 있는 사람인데 리더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떠오른 게 바로 페이스메이커 리더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는 아마 혹시 마라톤 하는 분들 같으면은 아실 거예요. 거기 페이스메이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일요일 풀코스 뛰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 제가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본 게 첫 대회 나가니까 풍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풍선에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4시간짜리 풍선 이렇게 메고 있는 사람 그 뒤만 열심히 쫓아가면 그 사람이 4시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당히 이렇게 그 뛰는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뒤를 따라오면 무조건 4시간 목표를 딱 맞춘답니다. 아마추어들 꿈의 시간이 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막 따라갔었는데 좀 있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사실 자기 3시간대 주자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페이스메이커만 안 하면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기록을 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실력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구나.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보면 앞에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뒤에 수십 명이 따라갑니다. 항상. 그래서 같이 꼴이 나면 그 사람은 수십 명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사진을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제일 뒤에서 이 한 3, 40명들 등 떠밀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페이스메이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필요한 그런 역할이 이 지금의 오바마처럼 이런 페이스메이커 리더십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분들하고도 이제 지방의원분들 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뭐 사실 우선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실적들 보고 이제 가만히 있자.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구나. 어쨌든 조금 지나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초선인 분들은 뭐 재선이나 삼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테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을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최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그러면 또 그게 자기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이 세상의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교훈들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37분입니다. 제가 교수 출신이라서 시간 잘 맞춥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한 세 개만 다시 한번 더. 하나 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지금 현재 21세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백신과 같이 융합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지역에 사실 연구소들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융합 연구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지금 그 소일고 요양병 고치는 그런 법도 꼭 필요하죠.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일부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해주시면 민주당 의원들하고 차이가 확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런 쪽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꼭 우리나라 내부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미래 세대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꼭 외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저 지방의원분들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외교 통일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국내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삶에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이 모든 걸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보고만 받고 내가 그냥 결정을 하면 된다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정말 진정한 전문가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부터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지방 의원들과 아주 큰 차이를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굉장히.